혹시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말한 뒤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끝내기도 하지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조차 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때로는 정말 신중해질 필요가 있죠.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질 경우 그들이 우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믿고 털어놨던 속마음이 술자리의 안주감이 되기 십상이죠. 행복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행복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이 도리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말이죠. 우리의 실수나 아픔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판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뱉어낸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늘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때 했던 선택이 지금도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그 선택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쉽게 말하지 마세요. 물론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가장 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마십시오. 특히 돈에 관한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돈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질투와 오해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축하해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기대와 부담이 당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 것이고 그로 인해 불만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얼마 벌든지 그것을 숫자로 드러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피해야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더 많이 벌면 질투하고 덜 벌면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관계라 하더라도 돈 이야기의 끝은 돈 많은 네가 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가 그저 그렇게 끝나버리곤 합니다. 또는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돈 문제에 대해 인색하게 굴면 비난받기 쉽습니다. 때로는 좋은 관계조차도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결국 돈 자랑이 나에게 아무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함부로 돈 자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돈을 뽐내고 싶다면 당신이 가진 돈의 최소 1%를 세상을 위한 기부에 사용해보세요. 그 작은 금액조차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에 대해 벌써부터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 현명한 사람은 경손을 방패 삼아 불필요한 질투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지 마세요. 나의 비밀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비밀을 공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오히려 가장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든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집안 이야기, 학력, 부모님, 재산, 배우자 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가까운 사이에서는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너에게만 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소문을 시작하는 이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의 관계가 내일도 같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가 후회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미 한 말을 되돌리려는 순간 후회는 언제나 늦기 마련입니다. 특히 네 번째로,
자신의 목표를 주변에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우리 모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수록 우리의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면 좋다고들 합니다. 한때 저도 그렇게 해보려 노력했지만 그저 스트레스만 쌓였던 기억이 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표를 주변에 알리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줄어들어 성공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 조용히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또한 내 목표를 여기저기 퍼뜨리면 좋은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기에 상대방의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서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매번 만나는 사람에게 내 목표를 털어놓기보다는 묵묵히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일 것입니다. 큰 목표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꿈과 목표는 나에게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절대 남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자랑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도 있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이 모두 있을 겁니다. 불교에서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설사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손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면 그것을 생색내지 않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식사하며 친구가 음식값을 깜빡했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그날은 내가 기꺼이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친구가 자주 밥값을 잊지 않고 챙겼다면 하루쯤 베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더라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을 했다면 그 감동은 내 마음속에서만 간직해도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 후에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뜻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조용히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또한 가족의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감춰진 면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자녀들 역시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일기장을 몰래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누구의 비밀도 몰래 캐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것이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족 간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하며 가족의 비밀을 남에게 퍼뜨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불필요한 잔소리를 하다 보면 가족 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니 이해와 존중으로 가득 찬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면 알고도 모른 척할 때도 있고 그 비밀을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만의 소중한 비밀은 가족끼리만 공유하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세요. 7번째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절대로 남에게 드러내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약점이나 취약점은 가만히 간직하며 하소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심호흡을 하며 꾹 참아보세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견뎌낸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고민을 말하지 않아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줍니다.
항상 말로만 털어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결국엔 후회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이 상처받는 것도 두렵지만 내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더욱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무심코 날카로운 말이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험담할지라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외로움에 익숙해지며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약점을 보고 위안을 얻고 남의 불행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8번째로 기억할 것은 나만의 철학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 머릿속에는 저마다의 신념과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100사람 모두 각기 다른 인생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소중하고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요? 다른 사람이 내 방식대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중학교 2학년 시절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일부러 어기고 때로는 반항하기도 한다는 점을 잘 아실 겁니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선의 행동은 다하되 자신의 철학은 혼자 조용히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9번째로 친구의 비밀을 누설하지 마세요. 이 점 역시 깊이 새겨두세요. 친구와의 대화가 무르익어갈 때 이렇게 속삭여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하지만 이 비밀이 정말 소중하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입을 통해 나온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며 말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비밀일수록 더 빨리 퍼지기 마련이죠. 입이 근질근질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한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퍼진 말은 언젠가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간의 예의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얘기한다고 해도 결코 다른 이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섣불리 자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내 재능을 떠벌리면서 질투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겠죠. 특별한 재능이란 차분하게 갖고 나갈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법이니까요. 오히려 내 선행과 선의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더욱 가치 있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딱 맞는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은 깊이 감동할 것입니다. 특히 진정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질투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내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굳이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은 늘 간직해야 하니까요.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오히려 사람들이 나의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든 몸을 더 소중히 다루고 자녀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로는 그저 보내주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현명하게 다른 이들을 돕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오늘은 범윤수님이 강조하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경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도 그것을 끝까지 비밀로 지켜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인생에는 항상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때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세요. 때론 많은 말 속에서 상처를 주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후회할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쉽게 던진 말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런 말들은 자칫 잘못하다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항상 말하기 전에는 잠시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상처를 준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뱉은 그 말들, 부끄러워하며 내뱉은 순간 더는 비밀이 아닙니다. 말은 감정을 나누는 소통의 도구이자 때로는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기억해야 할 단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사실이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답변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이제는 그런 습관을 내려놓고 눈앞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 온전히 들어보세요. 아마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격려는 단순히 칭찬과는 다릅니다. 칭찬은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격려는 실수에도 실패에도 가능하죠. 실수했을 때조차도 괜찮아,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라고 따뜻하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진정한 격려입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우리 삶에 큰 힘이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좋은 에너지가 우리 주변으로 스며듭니다. 누군가에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응원하는 순간 서로에게 긍정의 기운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마세요. 마치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도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솜씨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함께 행복해지려면 먼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잔인한 말은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씁쓸한 말은 증오를 심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통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랑의 힘은 때때로 단 한마디의 말로 무너질 수도, 더욱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우리의 인생길을 순조롭게 만들어주고, 밝은 말 한마디는 하루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적절한 순간에 건네는 따뜻한 말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며, 사랑해 라는 짧은 한마디는 우리 삶에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아름다운 말은 사실 세상을 곱게 바라보는 그 눈길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작은 꽃이 하나 심어주는 일, 그것은 반드시 큰 꽃밭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힘들 때 작은 꽃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이라는 작은 꽃질을 선물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젠가 당신의 마음밭에 아름답고 따스한 꽃들을 심어줄 것입니다.